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란 브랜드 다들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럭셔리 한방 화장품 브랜드 이제 원조격인 브랜드인데 1997년도에 럭셔리 한방 화장품 컨셉의 브랜드로 최초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됐죠. 이때 이제 설화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은 2001년 2월달 기사인데 태평양의 빚을 모두 갚는다. 올 상반기에 차입금 전액을 상환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한 70% 정도가 됐었는데 설화수 등의 고가 브랜드 제품 매출 비중이 늘어서 이 규모가 늘었다고 회사가 측은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설화수가 잘 팔려서 그 돈으로 회사의 빚을 전부 다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약간 어머님들의 로망이었죠. 저희 어머님도 이제 설화수 브랜드의 제품을 하나 갖고 싶으셨는데 비싸가지고서는 갖지 못하시고 뭐 이제 요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구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화장품 회사에서도 한방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겠죠. 각 화장품 회사에서도 한방 화장품 브랜드들을 런칭을 하게 되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한방 화장품 브랜드인 후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설화수가 워낙 잘 나가고 있고 또 이제 2003년도 그러니까는 이미 6년이나 뒤에 나온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년 2위 포지션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화수에 대한 차별 포인트로 궁중을 이제 브랜드 테마로 잡고 설화수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ST로더라던가 아니면 뭐 빨간병으로 유명한 SK2 같은 해외 브랜드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고가 마케팅을 펼치게 되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화를 두겠다 하고서는 차별화를 둔 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아니 그 가격을 주고 누가 후를 사냐, 차라리 이제 해외 명품 브랜드나 이런 걸 사지 후를 살 이유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대부분이었었어요. 2004년도 기사인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4분기 실적이 부진을 했대요. 왜냐, 쭈루룩 읽어서 보다 보면은 화장품 부분은 최대 매출 기반인 전문점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판매가 부진해서 전년 대비 21.1%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 2005년도 기사를 보면은 2등주의 설은 벗어날까? 제목부터가 좀 자극적이죠. 그래서 보면은 업종 내 2등주인 LG생활건강, 뭐 이때는 뭐 다행히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에 밀려서 업종 내 2등에 불과한 자리에 포지션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2005년도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이 되죠. 2005년도에 신규로 부임한 차석용 부회장의 말 한마디가 후라는 브랜드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후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방 화장품 브랜드 내에서 어떻게든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갖출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런 고민을 들은 이제 차석용 부회장이 담당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하죠. 한방 브랜드 하지 말고 궁중 브랜드 합시다. 바로 여기서 띵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후 담당자들은 한방 화장품이라는 이제 카테고리 안에 갇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1등인 설화수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차석용 부회장의 말 한마디에 게임의 틀 자체를 바꿔버리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이제 같은 한방 화장품이라는 생각으로 한방 화장품 카테고리, 그러니까는 이미 1등인 설화수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 안에서 변화를 주고 또 차별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그게 다 그거 같고 별 차이가 안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한방 화장품이라는 틀을 깨고 궁중 처방을 바탕으로 한 왕후들의 화장품이라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면서 단순한 한번 화장품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제 설화수가 제품력으로 승부한다 라는 이제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으로 화장품 모델을 기용하지 않는 전략으로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후도 모델을 쓰지 않는 노 모델 전략을 따라 했었었죠. 그러나 이제 럭셔리 궁중 화장품인 더 히스토리 오브 후로서의 차별화를 결정한 이후에 2006년도에 배우 이영애 씨를 후의 모델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왕후의 옷을 입은 배우 이영애 씨를 브랜드 모델로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왕후의 이미지를 입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고유한 본인들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샘플 증정 행사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급 호텔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또 뭐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라던가 아니면 국내 여성 정상급 디자이너 패션쇼 등 현대판 왕후의 이미지와 부합을 하는 행사만 골라서 후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진짜 경복궁에 가서 궁 뷰티 클래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의 베이징이나 홍콩에서 전 세계 그 한국의 궁중 문화를 알리는 후 궁중 연양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단순한 한방 화장품이 아니라 궁중과 왕후라는 스토리가 있는 명품 브랜드로서의 그 발돋움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본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입혀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브랜드가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2014년 7월 달에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 위원장과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인 펑리위안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애용하는 화장품이 바로 후 화장품이다 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호커들에게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당시에는 이제 펑리위안 여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중국의 이제 상류층 사회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중국으로 이제 왕후를 연상시키는 후라는 브랜드 네임과 펑리위안 여사가 갖고 있는 그 왕후의 이미지가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진짜 왕후가 사용하는 프리미엄 화장품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후라는 브랜드가 펼친 고가 마케팅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돼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후 브랜드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펑리위안 여사의 방한이 있었던 4분기에는 루이비통과 샤넬을 제치고 서울 시내 면세점 판매 1위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LG생활건강의 공중 화장품 브랜드 후가 2014년 10월 이후에 12월까지 3개월간 면세점 매출 1위를 내놓지 않았었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화수가 면세점 브랜드 판매 실적의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 8월에는 설화수를 제치고 드디어 국내 1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후에 연도별 매출 상황을 보시면 2003년도만 하더라도 103억 정도로 시작했던 매출이 2018년도에는 단일 브랜드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따돌린 상태이고, LG생활건강의 후 같은 경우는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을 함으로써 시세이도, 랑콤, 에스티로더 같은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시세이도나 에스티로더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2019년 11월 21일 날 나온 증권사 보고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국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미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는 다져놓은 상태이고 재차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중국에서 점포수나 인터넷 사이트의 증가 없이 기존 성장률만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을 했다. 이것은 이제 압도적인 브랜드력을 상징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이건 다른 증권사에서 낸 레포트인데,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좀 침대 광고 문구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11일 날이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쇼핑 대축제가 있는 날이죠.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광군제라고 부르는데, 광군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8%, 그러니까 2배 넘게 성장을 한 721억 원을 기록을 했고,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로서 매출 4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위였는데 4단계가 이제 상승이 된 거죠. 에스티로더, 랑콤, SK2 그 뒤를 이어서 4위를 했는데, 인기 제품인 1000기단 화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0%, 그러니까 3배 가까이가 판매가 돼서 저 스킨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이자 전 세계 유일의 화각 장인인 이재만 장인이 후 한유 구핀 세트를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서 궁중 화장품 브랜드로서의 그 후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 궁중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파를 하면서 국빈에게 선물할 만한 고귀한 예술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만년 2위였던 후발주자가 1위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포지셔닝,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일관된 가치관을 심는 노력을 통해서 국내 1위를 넘어서 랑콤과 에스티로더 같은 세계적인 유럽 고가 화장품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K뷰티의 럭셔리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년 2위에게도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꾸준히 유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LG생활건강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인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